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문조 털레 음. 그러니까는 조국, 김어준, 예. 그다음에 정청래, 정청래, 문재인. 그 여기 유시민은 안 들어가요. 문저탈래 유예요. 유. 아 유가 또 끝에 있구나. 문조 털레유. 그러면은 지금 이 유시민 작가의 이러한 그 주장으로 예. 이 문조 털레유를 지지하는 세력이 늘어나고 있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반결집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뭐 원래 지지층과 새로운 지지층이라고 하는 유재명들 여기가 결집을 엄청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또 뭐 조삼모사 하니까 항상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잘 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또 유시민이라는 스피커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약간 우리 민주당도 뭐 소위 말하는 DJ 때 동교동계, 그 다음 뭐 친노, 노무현이라는 거의 뭐 당의 소수 세력이 대통령이 되니까 친노, 그 다음에 친문, 뭐 지금 친명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이 친문과 친명을 넘어가는 사이에 있어서의 이 중간 단계의 어떤 큰 흐름에 약간 저항을 하는 세력 같긴 한데 저는 이걸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저는 조금 이제 지지층이랄까 아니면 정권의 핵심 세력에 있어서도 약간의 세계관의 차이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서 중도 실용을 강조하는 네. 그런 이 정치 노선이랄까 이런 게 확대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쨌든 외연 확장에 있어서도 훨씬 더 적극적이고 근데 그에 비해서 전통적인 민주당의 노선은 그보다는 조금 더 이데올로기적인 그렇죠. 방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큰 차이는 아니거든. 요즘 정치가 무슨 이데올로기로만 됩니까?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중도 실용 노선이 네. 효용성이 있을 때도 그렇죠.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런 이념 정치를 강조하는 게 더 원칙적일 때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뭐랄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인플루언서로서 내가 가리키는 대로 정치가 작동하고 정권이 굴러가고 그렇죠. 네. 여권이 방향이 그렇죠. 형성이 되는데 네. 이 정부 들어가지고 그게 잘 안 된다는 느낌을 받는 게 아닐까. 맞아요. 김어준도 유시민도 네. 거기서 오는 조바심 네. 이런 게 지금 아마 저분들이 조금은 오버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게 아닌가 싶고 주급하다는 모습은 보여요. 그렇게 보니까는 이제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게 전당대회예요. 네. 네. 결국 이제 이 차기 당 대표는 공천권을 갖잖아요. 네. 공천권은 차기 권력 구도하고 아주 밀접해요. 네. 민주당을 네. 놓고 보면 뭐 모든 당이 그렇죠. 때문에 이제 이 8월달 전당대회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이제 정청래 유시민 간의 화해도 그렇고 김어준 씨의 거듭된 김민석 총리에 대한 이유 없는 시비 네. 이것도 그렇고 아니 물론 뭐 총리에 대해서 직무수행을 놓고 비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직무수행을 놓고 한 비판으로 보이지 않아. 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열쇠는 8월 전당대회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제 생각은 뭐냐면 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은 자기 세력이 공천권을 가져갈 수 있는 당대표를 만들어야지만 다시 한번 대통령을 이쪽에서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조국이 됐든 정청래가 됐든 그 다음에 문제는 둘이 알아서 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다시 어떤 뭐 특정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재명 친명계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걸 알거든. 왜냐하면 친노에서 친문 바뀌었는데도 이것도 한 10년 걸렸어요. 왜냐하면 친노 세력이 계속 남아 있었거든 민주당 내에. 그게 이제 당 공천권을 행사하는 당 대표가 그쪽에 해당하면 계속된 뭐 집권을 못 하더라도 계속 세력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집권을 하더라도 자기들의 어떤 세력을 가져갈 수가 없으면 뭐 자기조에서 안 나오는 거나 나오는 거나 오히려 더 소외받아요. 집권해도 자기는 여권이지만 어디 가지도 못하고 챙기지도 못하고 오히려 야당보다 더 챙김을 못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좀 안타까운 건 그래요. 유시민 작가 정도의 명성과 그다음에 그동안의 뭐 역할과 이런 걸 했던 분이라면 적어도 지금 전체 국민 통합을 고려하지는 않더라도 여권 정치 맥락에서도 어느 한쪽 편에 서는 거는 뭐랄까 좀 그분의 위상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그런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면 사실은 여권에서 공히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또 그런 정도의 영향력을 가졌던 분인데 저분이 계속 이제 갈라치기 정치를 경계했거든요. 네.
근데 정작 본인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도 제가 이제 여기 조선일보 유튜브에 와서 이런 얘기하면 저 조선일보에 가가지고 여권 갈라치기 하는데 부안해동하고 있다 이렇게 맞네요. 비판을 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이 그런 원인 제공을 했잖아요. 네. 누가 봐도 여당 정치인들조차도 유시민 작가가 저런 식의 갈라치기를 하는 게 지금 이 시점에 여권을 위해서 좋지 않다는 평가를 하잖아요. 왜 저럴까? 왜 저분이 저렇게 자기 위상을 스스로 꾸겨가지고 아주 정파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까? 근데 보면 유시민 작가가 그럴 때가 있어요. 정치에 가까이 오면. 정치에 가까이 오면 편협해져요. 정치에서 멀어지면 이 사람이 너그러워지고 이 세상을 보는 눈도 이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그다음에 이 제가 정치에서 멀어진 비평도 적이 있었어요. 풍요로워지는데 지금 직업으로서의 정치는 그만뒀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정치에 가까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알쓸신잡 이런 거 찍을 때. 그 알쓸신잡이 그 나영석 PD인가? 네, 맞아요. 그 나영석 PD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제가 이거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예, 저도 그 뭐 어떤 논란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정보가 뭐 많은 얘기를 하는데 잘 정보가 안 틀리는 게 맞는다. 많아서 자기가 편집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농담 삼아 얘기를 했는데 그럴 수 본인도 있죠. 그렇게 아니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그랬는데 본인도 그렇게 틀리면서 듣는 걸 가지고 그렇게 문제 삼는 거는 좀 너무 자기 모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대통령 당신 마음에 안 들어 이거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 마음에 들면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대통령을 비판하면 되지. 그러니까 못하고 뭐라 그랬지 왕이냐 뭐 이래가면서 아니, 애둘러서 했는데 사람들은 다 알아들은 거 아닌가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비판한다고 누가 잡아갑니까 요즘에? 잡아가잖아요. 아니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죠. 아직 안 잡혀가셔서 그런데 아니 지금 조심해야지. 아니 저는 뭐 윤석열 때 이명박 때 박근혜 때 비판 많이 했어요. 이명박 때 잡혀갔구나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선 저기 뭐야 그 거기 열 몇 명이 안 끼셔서 그래. 계엄하면서 그 리스트 정해놨잖아.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면 아직까지도 그런 그 몰상식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권력을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농도가 사람마다 다른데 말이에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날시시스트들이 많아요. 그 날시즘이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게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어떤 그 감정이입이라든지 공감 능력이 사실 정치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공감 능력이라고 맞아요. 하지만 공감 능력이 있는 척만 하는 것이지 실제로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 마치도 그 피 색깔이 파랄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의 그 심리라든지 그래서 우리는 왜 보통 멘탈 디스오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미국의 그 대통령학에 대해서 쓴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 유명한 족적을 남긴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수많은 대통령들이 멘탈 디스오더가 아니라 퍼스널리티 디스오더. 그러니까는 이걸 정신 이상이 아닌 인상 성격 파탄? 장애. 성격 장애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격 장애라는 게 우리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폐를 끼치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의 그 상호적인 생각을 하는데 세계가 내 중심으로 돌아가고 유시민 작가도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일종의 지식인 날시시즘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솔직히. 약간 이제 여기 제일 처음에 ABC론을 얘기했었을 때 굉장히 좀 불편해하신 분들은 너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본인이 너무 우월적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게 날시시즘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진짜 우리 정용희 의원님께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거 뭐 많이 겪어보진 않았지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지도자급 정치인들 있잖아요. 많아요, 그런 사람.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던데 아니, 제가 보면 그래. 국민들은 이제 많이 모르는데 또 가까이서 보면 참 소통 참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 때가 많았는데 다 이유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약간 지도자급 정치인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쨌든 지도자급 정치인이 아, 되는 걸 그런가요? 수도 있어요. 약간 마키아벨리적 기질이 그렇지, 있어야 이게 그렇지. 가능한 거죠. 그러구나. 아니 진짜로. 예.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다 나오는 각 당의 당 대표님들은 다 어느 정도 뭐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러는데 어저께 또 그 유시민 씨가 또 방송에서 그런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재래 언론에서 띄워주는 사람 조심해야 된다. 특히나 요즘에 또 재래 언론에서 하는 유튜브를 언급하면서 아쉽게도 우리 흑백 여의도는 아직
그분의 머릿속까지는 안 가 있더라고요. 한국일보 송영길 유튜브. 전 대표에 대해서 얘기 안 했었어요? 어저께 아니, 그 얘기가 했죠.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일보 유튜브 얘기하더만요. 예, 한국일보에 무슨 이슈 전파사. 저도 출연을 하고 있어서 뭐라는 못하겠지만 그리고 이 TV조선의 강펀치, 뭐 엄투부 여기까지는 언급하셨는데 근데 그 TV조선 프로그램 네. 두 개를 언급하면서 네. 상당히 평가절하하는 표현을 썼는데 내 네. 기억은 잘 안 나. 뭐라고 했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구리다 그랬나? 약간 뭐 그런 표현도 하시고 그래서 요즘 뭐 이런 데서 띄워주는 정치인 조심해라라고 하면서 송영길 대표를 얘기를 했죠. 근데 송영길 대표를 띄워줘요? 송영길 대표를 띄워준 적은 없고 네. 최근에 송영길 대표가 지난 대선이 친문들이 안 도와줘서 졌다. 네. 이 발언이 상당히 논란이 됐잖아요. 그 발언을 여기저기 언론에서 보도를 했고 그렇죠. 근데 그 발언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저도 그 발언은 좀 경솔하다고 생각해요. 그 지나친 일반화죠. 친문 중에 뭐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일부는 그랬을 수 있는데 친문이라는 그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스펙트럼이 넓은 그 친문 중에는 선거 캠프에 들어와서 이재명 선거 캠프에 들어와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윤건영 의원이나 윤건영 의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걸 친문으로 일반화한 거는 굉장히 경솔한 발언이었는데 네. 그게 이제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니까 그걸 마음에 안 들어 했을 수는 있는데 그러면 그걸 마음에 안 들어 해야지. 보수 언론이 띄워주는 정치인 아니 보수 언론이 언제 송영길을 띄워줬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본 적이 없는데. 보수 언론은 송영길 전 대표를 좋아하는 캐릭터가 아니에요. 맞아요. 지나치게 저돌적이고 네. 이분이 또 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존 언론들에 네.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보기엔 비약이죠. 네. 그 얘기는 송영길 무슨 재보궐선거 전당대회 나대지 마 이런 얘기 하는 거와 비슷해요. 한준호 저격한 거하고 비슷한 맥락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친문을 또 나누더라고요. 네. 친낙을 또 따로 띄워가지고. 친낙. 아니 뭐 어떤 분들은 저보고도 친낙이라 그래요. 저는 이낙연 대표는 잘 모르는데, 아니 우리 박원석 의원님은 제일 잘 아실 텐데. 나보고도 친낙이래. 아 진짜요? 내가 이낙연 씨하고 이낙연 전 총리하고 삼지대 이걸 통합해 보려고 맞아요. 정당을 한 게 한 5개월 됐나요? 그렇죠. 5개월 정도 네, 했어요 네, 정당을. 네, 네. 근데 제가 정치를 갖다가 지금 벌써 10몇 년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무슨 이낙연 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요. 뭐 그렇게 하든 말든 저 신경을 안 저도 씁니다. 신경 안 씁니다만은 친심이면 되는데, 내가 그거 이해해요. 우리 그 심상정 의원과는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를 아니 그럼요. 해오셨기 때문에 정치 내가 시작에서부터 친심이라면 제가 박원석 의원에 대해서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하겠는데. 근데 제가 아무튼 유시민 장관하고 정당은 같이 한 세월이 더 길어요. 그러게. 아 맞네요. 예전에 정의당,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그러니까 맞아요. 유시민 작가가 제가 어디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왜 사람을 왜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으로 나누잖아요. 네. 난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주구장창 우리가 지금 ABC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그만해도 될 것 같아. 네, 저도 이게 그분의 나르시즘을 더 맞아요. 자극해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 참 하여튼 뭐 저는 별로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은 이분 때문에 ABC 공부 많이 우리 했다. 제작진이 관심이 많으신 거 아니에요? 또 이제 아이템을 일본 아이템으로 잡았는데 이게 아마 아니, 특히 예, 예. 그 소위 정치 고관여층이라든지 예. 또 민주당과 가깝거나 예, 예. 또는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아마 그게 약간 이렇게 MBTI 비슷하게 뭐 이렇게 나누는 거 이런 걸 좋아하는 아니 것 의원님 같아요. MBTI도 16가지인데 그러게 세 가지 말이야. 너무 ABC 단순, 세 가지지. 너무 사람을 단순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서 또 욕을 하면서 속으로 그럼 나는 C 확실한가? 막 이런 것도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사이를 오갑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유시민 난 인물이야. 작가가 소위 윤석열 정부 때 그 침팬치론이라고 해가지고 맞아. 되게 막 그걸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꼬은 걸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걸로 약간 재미 봤죠. 본인 진영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괴벨스가 다시 태어난다면 유시민 작가 같은 사람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편을 대변해서 누군가를 갈라치기 할 때는 되게 좋은 든든한 스피커인데 이게 그 총구의 방향이 대포의 방향이 우리 쪽으로 향하면 진짜 이 나쁜 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안에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진짜 괴벨스 같다는 느낌밖에는 안 들어요. 근데 진짜. 그거 치팬치 이게- 연구한 사람한테 검증 받아봐야 될 거예요. 그 이론은. 무슨 방송인데? 그러니까 모든 정치와 권력의 속성이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외부의 적이 약하고 그 맞아요. 외부의 적을 향한 싸움이 싱거우면 내부에서 싸우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이 권력이나 정치의 속성이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저렇게까지 국민의힘이라는 지금 제1야당이 저렇게까지 무기력하지 않고 선거판에 긴장이 세게 흐르고 있다. 네. 이러면은 아마 지금 민주당 중심의 이 진영이 이런 약간 자중질환에 해당하는 그런 싸움을 벌이지 않을 안 거예요. 하죠. 근데 이제 외부에 적이 거의 없다시피 해. 선거는 따놓은 당상이야. 그러니까 선거보다 그 뒤에 있는 8월 전당대회에 그게 더 다 가 중요하죠. 있어요 관심이. 맞아요. 하다 보니까 거기서 좀 비롯된 거라고 네. 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 진행될 가능성이 그럴 있어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일본의 그 1.5당 체제라는 게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의 정치는 자민당 내의 개파 간의 정치로 작동합니다. 맞아요. 네. 야당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야당이 계속 바뀌어. 무슨 공명당이었다가 무슨 입법 유신회였다가 예전에 무슨 민주당이었다가 다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자민당 내의 개파 간의 갈등이 네. 일본 정치의 중심축이에요. 맞아요. 지금 그런 전조를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근데 민주당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게 모르겠어요. 모습이. 그러니까 입헌 거기는 내각제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제다 보니까 조금은 다른 아니, 면모로 다르죠. 네. 구조가 다른데 네. 그만큼 지금 야당이 그렇죠. 네. 야당이 무기력해지고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2015년인가? 그 당시가 한나라당이었었나 새누리당이었었나? 15년이면 15년 한나라당. 새누리당이었나? 새누리당이었을 네. 것 같은데. 새누리 그리고 또 2008년 직후였나? 네. 그때 그 보수 정당 안에서도 네. 그 얘기 했었죠. 이러다가 자민당 비슷하게 민주당이 너무 지지멸렬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기간이 꽤 한 10년 있었죠. 그렇습니다. 8년. 2008년 때문에. 총선 직후에 그런 얘기 네. 나왔었어요. 네. 그리고 맞아요. 2015년 때도 그랬어요. 네. 거기가 안철수 하여튼 3당으로 막 네, 쪼개지면서 네, 그런 네, 상황이었거든요. 네. 도대체가 희망이 없을 것 같았는데 네. 아무튼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그렇죠. 영입하면서 네. 막 변화가 네,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분수령 거의 이제 더 이상 들어갈 바닥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바닥일까요? 지하실 구경하게 생겼는데. 지금 이제 지하실로 이미 내려가고 있는데 어쨌든 바닥은 있을 네. 거 아니에요.